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는 한 해 수백억 원의 혈세를 행사와 이 축제성 사업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 검증은 고사하고 이 예산안을 지원하는 근거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의회 예결특위위원회 회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한 도의원이 강원도의 행사 예산 지원을 문제 삼습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남북 평화만 들어가면 반영이 되었고 이는 강원도 행사 지원의 무원칙성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행사 축제성 사업에 무려 220억 원을 썼습니다. 5년 전 82억 원에 비해 씀씀이가 3배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도 201억 원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추경을 감안하면 씀씀이가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욱이 18개 시군의 행사 사업에 지원되는 도의도 올해만 223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명확한 지원 기준은 물론 행사 뒤 효과 분석도 없이 해마다 다시 지원하는 일을 반복해왔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행사 축제성 사업에 도비 보조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업의 사전 심사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1억 원 이상 지원하는 사업은 외부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평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에 예산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낭비성 행사 예산을 없애기 위해 더욱 꼼꼼한 지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안건 하나를 발의했습니다. 바로 시도별 수능 성적 발표 금지안인데요. 이에 대해 비판 여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 17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안건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시도별 수능 성적 발표 금지 안건입니다. 현재 수능 성적이 발표되면 시도별 비교 평가가 가능한데 이것을 없애자는 겁니다. 협의회는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수능만으로 학교 교육을 평가할 수는 없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했을 때 오히려 미래의 경쟁력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교육부가 3개월 안에 이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키면 이 안건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년에 한 번 공개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시도별 수능 성적 분포도는 전혀 공개되지 않게 됩니다. 2018년 수능에서 도내 학생들의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학력을 높이라는 도민의 여론에 대해 아예 이 제도를 폐기하자는 꼼수로 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 학력이 수년째 최하위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자체를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에서 비판을 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 교육청이 학력 향상을 말로만 외치고 있다며 진학기구 하나 신설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시도별 성적 공개 금지하는 서열화 교육을 자제하고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도내 학생들의 학력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요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손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지갑이 닫히면서 취약계층에는 여느 때보다 힘겨운 겨울이 되고 있는데요.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의 한 사회복지단체가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점심밥. 하루에 200명에서 300명이 이용하는 만큼 사용되는 물품이나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김치나 쌀은 필수적인 식재료지만 예년보다 기부된 양이 저조하다 보니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무료급식에서 하루에 쌀을 한 30kg 정도 매일 소비를 하고요. 김치도 10kg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데 김장의 경우도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0% 정도 감소한 상황이어서 다른 단체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이곳은 기부하는 곳이 늘었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일시금은 건수는 증가했습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좀 감소한 현황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한 가지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힘들고 사회적 분위기나 경기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기부금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기업의 기부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현금 대신 판매하는 물품을 기부하는 기업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된 현물 기부 규모는 지난해 7억 원가량이었지만 올해는 1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기부된 현물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현물은 현물의 형태, 그 구조 기능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전달해 줄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요. 공동모금회의 올해 도내 목표액은 작년과 동일한 97억 5,600만 원. 모금 마감이 열흘쯤 남은 지금 사랑의 온도탑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0도가량 낮아진 7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에서 30년 가까이 운영 중인 공립 어린이집이 올 연말에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건물 안정성을 고려해 어쩔 수 없다는 강릉시의 방침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에 문을 연 옥천 공립어린이집. 지난 2006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고 1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강릉시가 안전성을 이유로 오는 12월 어린이집 위탁을 해지하고 폐원을 통보했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 생각에 그냥 눈물만 나오는 거죠.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가 갈 데가 없는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되는 상황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생긴 직원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고용 승계가 되지 않아요. 그냥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저희 직원들은 모두 다 좀 참담하고 억울하고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나 사실 그런 입장이죠. 학부모와 직원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강릉시 의회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강릉시는 인근 초등학교 활용은 무산됐고 대체 부지 확보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체 부지를 찾지 못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여러 부지를 찾아보긴 했었는데 신축에 대한 그 계획을 세우지 못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제 그 위탁 종료가 되는 시점에 폐지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이 아이들이 어떤 안전한 곳에서 보육 환경을 제공해 줄 것인가 이 대책이 사실은 오늘 이 간담회에 의해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강릉시 의회는 집행부에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문제점과 간담회 결과를 통보하고 주의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태백과 정선 지역의 고원 관광 개발 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폐광 지역이라는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고도 1,300m에 달하는 태백시 매봉산 자락. 바람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풍력발전단지와 1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고랭지 배추밭이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7월부터 이곳에 165억 원을 들여 건강진단센터와 오토 캠핑장 등을 갖춘 국제 산악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자본도 들여와 산악 자전거와 실버 노르딕 워킹 등 맞춤형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태백시도 생태 탐방로 등을 갖춘 느린 시골 여행길을 만들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습니다. 힐링이나 이 매봉산 이 배추밭이나 산악 지형이나 관광들 활용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좀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은 한백산의 야생화 자연 군락지를 고한읍 시가지에 재현할 계획입니다. 한백산에서 자라는 120여 종의 야생화를 심어 공원을 조성하고
고안 18리를 다육식물과 야생화 마을로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낮에는 야생화와 어떤 휴식 공간이 되고 밤에는 빛과 휴식, 그다음에 그 여유 이런 부분을 갖고 그 조명을 이용한 그 놀이공원으로 현재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요. 두 사업 모두 고원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자연 친화적인 개발로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좀 체험을 많이 가미한 요즘에 자연놀이라든지 숲 배설가를 통해서 쉐어링 네이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관광 명소로 급부상한 왕산면의 고랭지 배추밭 안반대기에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강원도는 설 명절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각 시군과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값싼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거짓 표시와 원산지 표시 손상이나 변경, 그리고 유통기간 경과 제품 취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중규모 이하의 유통 판매점과 적정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유통업체, 그리고 귀성객이 많이 찾는 대형 식당 위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치안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현금 유통 증가와 들뜬 사회 분위기로 각종 범죄가 예상된다며 유흥가 밀집 지역과 현금 취급업소 등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경찰서별로 범죄 예방 진단팀을 투입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와 금융기관 등과 협조해 임시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범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설 연휴를 전후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에 나섭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다음 달 13일까지를 특별 감시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 무단 배출을 비롯해 폐기물 불법 투기나 소각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전에는 사전 계도와 점검을 벌이고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사고 대응 상황실 운영과 하천 순찰을 강화하며 이후에는 적발업소와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 백서가 제작됩니다. 강릉시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펜션 사고가 발생할 당시 관련 부처의 대처 상황과 정부 지원단 활동 등의 내용이 담긴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펜션 사고 백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생존 수영 교육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해오던 생존 수영 교육을 올해부터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에는 도내 351개의 초등학교의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상 학년들의 초등학생들은 정규 교과 시간에 생존 수영 4시간을 포함해 10시간의 수영 교육을 받고 2020년 이후 입학하는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총 60시간의 수영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8도에서 10도, 영서 지역은 5도에서 6도, 강원 산지는 2도에서 4도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또 평창과 양구, 화천과 철원, 그리고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아직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편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 속초와 고성, 양양과 강원 산지에는 건조경보가, 그리고 원주와 영월, 정선과 인제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3m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레고랜드 시행사였던 LL개발이 회사명을 강원중도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조직 쇄신에 나섰습니다. LL개발은 전무제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 업무 전담 부서인 사업지원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 전 주변 부지 매각을 마치기 위해 분양 전문가를 영입하고 자문단을 구성해 주변 부지 개발과 매각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멀린그룹이 레고랜드를 직접 개발함에 따라 LL개발은 주변 부지 매각과 기반 조성 공사에만 집중하는 체제가 됩니다. 바이오 특화단지로 조성되는 남춘천 산업단지 1지구가 오는 29일까지 기업들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면적은 산업시설 용지 11필지 등 모두 18만 4천여 제곱미터이고 평균 분양 가격은 산업시설 용지의 경우 제곱미터당 32만 5천 원입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업체, 그리고 연구개발 업체 등입니다. 춘천시는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남산면과 동산면 일대 개발 촉진으로 도시균형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